안녕하세요. A1 인스티튜트 안유진입니다. 이거 저희 개인 상담할 때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꽤나 경쟁적인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아무래도 좋은 대학을 많은 학생을 보낼 테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대학을 진학할지, 아니면 비교적 덜 힘든 고등학교에 가서 상위권을 유지하면서 좋은 대학을 목표로 해볼지, 이러한 고민을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대학 결정만큼 중요한 고등학교 결정, 제가 생각하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SAT 준비는 ett-test.com, 저희는 모든 해설을 동영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실 때 선택지가 한 이 정도 있으실 수 있어요. Public School, Private School, 그리고 기타 Military School이라든지 Montessori School이라든지 이런 기타 학교들이 있죠. 그런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게 일반 퍼블릭을 갈지, 그리고 퍼블릭 안에서도 Magnet School을 갈지, 그리고 일반 사립학교를 갈지, 보딩 스쿨을 갈지, 보통 이렇게 네 가지 선택지 중에서 고민을 항상 하시게 되는데요. 이들 학교 중에서 어떤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좋을지는 사실은 지금 본인, 우리 중학생인 그 학생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을 우리 학생에게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NCES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퍼블릭 스쿨의 개수와 프라이빗 스쿨의 개수인데, 이거는 2021년이 마지막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플러스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사실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는 비공식적인 자료까지 합치면 거의 10,000개에 가까운 학교들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학교들이 이제 퍼블릭 스쿨이 23,519개, 그리고 프라이빗 스쿨이 3,626개 정도 된다고 대략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중에서도 탑 랭크에 되어 있는 학교들, 저는 기준을 이런 식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학교 순위 안에서 대략적으로 탑 20 이상의 학교를 입학하는 학생이 한 학교 내에서 25명 이상 배출하는 학교를, 그런 학교면 꽤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학교들을 이쪽 왼쪽 학교라고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제 기준 안에서 그렇지 않은 학교는 오른쪽에 위치한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그래 좀 이렇게 이름이 있는 그런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을 때 상위권을 차지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도 요즘에 GPA들이 하도 높다 보니까 힘들게 어려운 고등학교를 가서 어렵게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입학 결과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했더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이것은 제가 체감하기에도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교에 입학해서 GPA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50% 안에 들지 못할 것 같으면 이런 학교를 입학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게 한 다음에 생각보다 입학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일반 학교를 가면 상위권을 차지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 부분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더욱 어떻게 보면 현명한 판단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 경쟁적인 학교 내에서 25%에서 50% 사이에 위치하게 될 것 같다 하는 학생들은 완전히 등가로 비교하기는 좀 굉장히 어렵겠지만 오른쪽 학교에 이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2에서 5% 사이 정도의 위치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위치해 있는 학생들은 살짝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하신 것보다 조금 덜 만족스러운 학교를 가시게 될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괜찮은 학교를 입학하게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를 말이죠. 그래서 이쪽 부분은 약간 애매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을 생각하셔야 선택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 학교를 다니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된 좀 괜찮은 대학교 입학 결과를 얻고 싶으시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 이는 오른쪽 학교에 1에서 한 3% 정도에 해당하는 상위, 그 정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이랑 비슷한 입학 결과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안에서 지금 이 결론은 왼쪽처럼 좀 경쟁적인 고등학교를 입학한다고 가정했을 때
GPA 기준으로 해서 상위 25% 안에 들 수 있다면 그런 학교를 진학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을 수 있다. 그쪽을 진학하는 편이 더 낫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건데요. 고등학교를 고민하는 입장이라면 중학생일 수밖에 없는데 아직 가보지도 않은 미래를 어떻게 예단해서 판단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을 테니까 판단하실 수 있는 기준을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공립학교 순위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 달라고 하면은 여러 사이트들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방금 보여드린 페이지의 왼쪽에 해당하는 경쟁적인 그런 고등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는 한 600개 정도의 학교를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딱 600위까지만 뭐 경쟁적인 학교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략적으로 지금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전체 학교가 아까 퍼블릭 스쿨이 23,519개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럼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이 11,700여 개의 학교는 우리 지금 현재 학생들이 고민하는 그런 학교들 안에서 위치해 있지 않은 그 밖의 학교들이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고려를 하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 학교들 중에서 600개의 학교 안에 들어가려면 대략적으로 5.1% 안에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정적으로 미국 대학을 준비하려면 그런 상위 클래스에 있는 퍼블릭 스쿨, 뭐 매그넷 스쿨 이런 학교 안에서도 25% 안에 드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5.1% 안에서 다시 25%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전체 비율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1% 정도 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스쿨 같은 경우에도 뭐 3,000여 개의 학교가 있는데 사실은 한 거의 10,000개, 그러니까 뭐 한 8,000여 개의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안에서도 고려하지 않아야 될 학교 제외하고 나면은 뭐 3,626인데 그 중에서도 한 3분의 1은 아까 퍼블릭에서 절반 덜어낸 것처럼 한 3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는 저희가 고려해야 할 만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에 해당하는 2,400여 개의 학교 중에서 경쟁적인 사립학교라고 할 수 있는 학교는 대략적으로 한 150개 정도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6.2%에 해당하는 것이 150개의 학교고 그 학교 안에서 상위 랭크 25% 안에 드는 것이 저희가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또 계산하면 약 1에서 1.5% 사이 1% 정도가 또 대략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앞 페이지랑 이번 페이지에서 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왼쪽 학교에서 상위 25% 안에 들고 싶다고 하면 중학교 내에서 1%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 안에 위치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스탠포드 그 에듀케이션 관련된 뭐 부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나온 논문을 발췌를 해보면 뭐 제목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전체 내용을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너무 기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중학교 때 GPA로서 이렇게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놨다고 하면 고등학교에 올라가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들도 성숙해지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순위 변화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실 수도 있는데 불행히도 이 등수가 고등학교에도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라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약간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가 어느 고등학교를 갔는데 굉장히 상위권으로 올라서는 학생들은 정말로 드문 퍼센티지로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이 논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결론이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학부모님들의 학생들이 이 통계 안에 있다고 가정을 하신다고 하면 중학교 때 GPA를 기준으로 해서 나올 수 있는 그 순서가 고등학교에 가서도 거의 유지될 확률이 매우 높다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학교를 가서 이 안에 들어가고 싶다면 중학교 때 상위 1% 안에 들어가고 있어야 이 안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상황 판단을 해주시면은 고등학교를 선정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도 약간 25% 내에서도 하위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여기서 고생하면서 대학을 준비를 해볼 것이냐 아니면 살짝 덜 고생하면서
여기에 이 학교에서 1%또 안에 들어가서 경쟁적인 미국 대학 입시를 준비할 것인지는 본인의 이제 선택이 되는 건데, 선택하는 기준은 지금 내가 현재 1% 안에 들고 있다고 하면 이 학교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밖이라고 하면 본인이 이쪽 위치에 위치하게 될 확률도 꽤나 높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시쳇말로 얘기해서 내가 밑에 바닥 깔아주고 그리고 대학 좀 잘 못 가면 어떡하나, 이런 우려를 현실적으로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 기준은 중학교에서 1% 안에 드냐 못 드냐 요것으로 판단을 해주시면 좋겠고,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1% 바깥에 있는 학생인데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출중한 퍼포먼스를 보이는 학생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 굉장히 드문 경우로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학생의 성향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본인이 혹시 이런 학생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속이 비어있는 공이 물 위에 떠 있으면 그 물이 잔잔하다면 그 공도 잔잔하게 유지가 될 것이고, 그 물살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 공도 그 물살에 정말 잘 휩쓸리게 될 텐데요. 이런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냐면 주변에 잘 휩쓸리는 학생이라는 것이죠. 제 경험상으로는 이러한 학생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비율이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학생이 얘도 많이 놀고 얘도 게임을 많이 하고 앞에 있는 친구도 많이 게임하고, 그러면 다 같이 게임하고 놀자 이렇게 되는 학생도 있는 반면에,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더라도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내가 좀 놀고 싶은데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왼쪽에 있는 친구는 무슨 대회를 준비한다 그러고 이 친구는 막 무슨 과학 실험하고 있고 이러면 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공부를 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의 분위기를 굉장히 잘 이렇게 타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은 사실 이 왼쪽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훨씬 좋을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학생인데 여기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처음에 내고 있는데, 주변에 앉아있는 학생들이 다 여기에 있는 학생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들이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덩달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본인도 성적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쪽 학교에 입학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 학교 공부를 어느 정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을 했었기 때문에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옆에 친구들이 막 여기서 막 놀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같이 노느라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학생인 경우에는 왼쪽 이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 옆에 잘하는 친구들이랑 좀 경쟁적으로 하는데, 그때 여기까지 못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러면 생각하시는 것보다 대학교에 입학 결과가 별로 안 좋을 수는 있겠으나 본인의 역량은 같이 공부를 열심히 했었기 때문에 역량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다 해서, 그런 학생들, 이렇게 물 위에 떠 있는 공 같은 그러한 성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왼쪽, 그러니까 조금 더 경쟁적인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그 학생들이랑 경쟁하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게 이제 학교 레거스입니다. 구글에서 학교 이름 치고 뒤에 프로파일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PDF로 이렇게 프로파일이 대부분의 학교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학교가 몇 년간 입학한 대학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보통은 명수를 좀 안 써놔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이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 학교들 리스트만 쭉 써놓고 명수를 안 써놓으면 판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구체적으로 판단하시기는 어렵고, 어떤 일부 학교들은 이런 식으로 명수를 전부 다 써놓은 이렇게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봤을 때 중학교 때부터 뚜렷하게 목표하는 대학이 있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몇 개의 대학을 정해 놓으신 다음에 그 대학을 정말 많이 보냈는지 이런 거를 판단을 하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서부에 살고 계셔서 UCLA나 버클리를 입학하고 싶은데 서부에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UCLA, 버클리를 입학한 비율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면은 그 학교는 피해서 입학을 하시는 것이 좋고, 나는 아이비 리그가 꿈이다 그러면 아이비 리그 학교들을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 놓으신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그 아이비 리그 들어간 선배들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를 한번 보셨을 때 현저하게 명수가 적다고 하면 나도 그 통계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학교는 피하시고, 내가 이제 선택하는 고등학교가 그런 내가 목표하는 아이비리그 학교들을 많이 배출했다 하면은 고려를 해보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럼 이 학교 안에서
GPA 기준으로 해서 상위 25% 안에 들 수 있는지 판단은 지금 내 중학교에서 한 1% 안에 들고 있는지를 판단을 하면서 같이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자, 대학들에서 분명히 이전에 특정 고등학교에서 많이 뽑았었는데 그 학생들이 잘 공부하고 졸업했으면 그 학교에 눈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고등학교들의 레거시가 존재한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뭐 이제 고등학교들이 AP를 적용하는 학교냐, IB를 적용하는 학교냐, 아니면 둘 다 하냐, 아니면 AP, IB가 전혀 없냐, 이런 것들도 고려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크게 뭐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AP를 적용시킨 학교 그리고 IB를 적용시킨 학교, 이렇게 고민이 되실 때는 의외로 좀 쉬울 수가 있는데, 한국 스타일로 막 공부해서 시험 딱 잘 보고 뭐 이런 스타일로 공부하는 거를 좀 더 선호하는 학생이다 하면 AP가 더 맞고요. IB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토론하고 라이팅도 많이 하고 철학적으로 좀 생각하고 책 평소에 좀 많이 읽던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IB 학교가 더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생각하셔서 본인이 어디가 더 맞는지 생각하시면서 고려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밖에 뭐 인종적인 데이터들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안이 얼마나 많은지, 그 아시아인이 많다는 얘기는 사실 인도랑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학생들이 그걸 이제 판단하는 건데, 아무래도 인도랑 중국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학교들 같은 경우는 GPA를 좋은 점수를 받기가 조금 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학교 규모가 얼마나 커서 학생이 되게 많은지, 그리고 선생님 대 학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등등 고려해야 되실 사항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지금 제가 주요하게 말씀드린 이 부분만 고려하신다고 해도 선택지를 굉장히 좁혀놓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셨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